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남국 코인의 돌아선 2030 민주 지지율 국민의힘 이동이라는 기사입니다. 어제도 사실 저희가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제 무슨 여론조사가 나왔냐 저희 방송 끝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20대 지지율 추이가 나와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일단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이고요. 빨간색이 국민의힘입니다. 이 파란색 42.8% 지지, 47.9% 거의 50% 가까운 지지를 받았었는데 뚝 떨어져서 지금 35%입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에선 30%, 30.4%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42.4로 올랐습니다. 이거는 지금 20대 지지율인데요. 저희가 30대 지지율도 같이 봤습니다. 리얼미터, 네. 20대 지지율은 저희가 봤죠. 30대 지지율 이겁니다. 45.6, 47.8, 그런데 39.3으로 네. 지금 한 7,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그런데 국민의힘 29.8, 30.1, 36.9로 한 6, 7% 정도, 6, 7%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떨어진 걸 여기서 흡수한 것 같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건 지금 리얼미터고요.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건 한국갤럽이었습니다. 한국갤럽 같이 좀 볼까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대 민주당이 31%, 19, 그리고 32%입니다. 이게 지금 쑥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국민의힘 24, 24, 20입니다. 네. 30대는 좀 뭔가 아까 본 리얼미터랑 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죠? 42, 33, 25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32, 28, 32.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나씩 복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민주당이 떨어졌는데 국민의힘이 흡수를 못하고 그냥 32, 28, 32 정중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리얼미터는 20대 떨어진 만큼 올라갔고요. 30대 떨어진 만큼 또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동원 의원님? 예, 뭐 여러 가지 그 분석이 가능한데요. 네. 예컨대 우리가 흔히 여론조사의 맹점이라고 그 하나가 네. ARS냐 아니면은 전화원 직접 그 조사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그 내면을 숨기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ARS는 어차피 기계와의 그런 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적고요. 지금 20대, 30대에서 30대가 저는 뭐 한국갤럽 특정 업체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매주 하는 리얼미터보다 한국갤럽이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적합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그런 생각에서 20대, 30대의 어떤 저 출렁이는 모습,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사실 중요한 것은 수치 자체는 아니다. 트렌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우상향이냐 떨어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15에서 17로 올라갔다, 18로 올라갔다 그 자체는 저도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저 상태에서 네. 이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흡수를 못했다. 네, 당연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보여준 상황에서 어떻게 저 김남국 이른바 신드롬으로 하루아침에 바로 옆 동네로 가겠습니까? 일단 부동층 저 수치에도 나옵니다만은 네. 부동층으로 올라가는 그 지금 추세에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본인들에게 이 본인들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게 딱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1,000원짜리 학식. 예, 요것들은 비록 1,000원이지만 아까 일원도 다 공개하겠다. 이번에는 1,000원입니다. 1,000원짜리 학식 이런 건 이 당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네. 요 단계에서 아직 머무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단계에서 코인 이 게이트가 벌어지면서 일단 부동층으로 올라온 것까지는 돼 있는데 네. 요게 국민의힘으로 이 지지를 표할 경우에는 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뭐 3주, 한 달 정도. 예, 그럴 만한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또 다른 뭔가 대책이 이 2030 움직일 수 있는 정말 민생의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예, 그런
사안을 내놔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밋밋하거나 저렇게 아까 사기 전세처럼 네. 공감이 좀 부족하는 그런 상황이면은 이 부동층이 상당 부분 오래 갈 수가 있다 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요. 예, 한 가지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덧붙이자면은 네. 김남국 그 의원이 복당을 하고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느냐? 요거는요 아주 쉽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왜 못하는 거는 아마 국민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자기가 거래한 내역 이것을 자기 스스로 다 공개를 하고 입출금 계좌, 시중은행 계좌 이 두 개만 공개를 하면은 국민들이 정치 재개 이런 것들은 아마 추후에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복당은 꿈깨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부재를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0대 지지율 민주 12.9%포인트 뚝, 여당은 12%포인트 상승 반사 이익을 얻었다. 요 세 번째 줄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조국 사태 때처럼 번질 가능성이라는 요 세 번째 줄. 조승래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 당 내에서 느끼는 이 여파, 파장이 조국 사태 때랑 이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와 어떻습니까? 예, 뭐 사안의 성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 실제로 당이 갖고 있는 위기 의식은 훨씬 더 크죠. 더 크다.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 조국 사태도 사실은 21대 총선 직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그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했기 때문에 당시 여당이 이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제 야당이 된 조건에서 더구나 저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더 잃어버린다면 내년 총선은 정말로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물론 그 이제 지지율이라는 것은 뭐 연령대별 지지율은 그 샘플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게 만약에 저거를 한 20대를 대상으로 해서 한 적어도 한 500명 정도 샘플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면 네. 그게 정확할 겁니다. 근데 저기는 1000명 전체 1000명 샘플 중에서 네. 그럼 20대가 뭐 100명이 되기 좀 얼마 안 어려울 되기 거거든요.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갤럽 조사와 리얼미터 조사가 다른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당 지지율의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리얼미터는 전체 추세가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꺼져 있고 네. 또 갤럽은 또 올라갔어요. 네. 32%, 33%, 1% 민주당 올라간 걸로 돼 있고 국민의힘이 35%, 32%로 떨어진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 국민들은 저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김남국 사태에 대한 심각성 갖고 있지만 네. 그럼 여당은 도대체 당신들은 하는 것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남국 사태 등 야당발 리스크 때문에 네. 정부 여당이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건 사실 전형적으로 야당이 하는 행위거든요. 네. 야당은 여당이 잘 못하는 그 그것의 실정을 반사이익을. 자양분 삼아서 지지율을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여당의 처지가 저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저는 유동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위기를 민주당이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가 국민들이 주목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어쨌든 더 잘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두현 의원님. 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조승래 의원님이 한 얘기를 빌자면 여당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셨어요. 예. 그 이른바 말한 지지율의 이동은 어떤 악재가 탁 터지면 그 이제 집단, 그 정당에 대한 지지자들이 네. 곧장 반대 정당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중립지대, 네. 지지 없음 이쪽으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반대 정당으로 가기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느냐 이제 이걸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그 민주당의 김남국 그 고인 파문으로 악재가 있는데도 왜 그 국민의힘이 뭔가 뚜렷한 반등이 없는 호재가 없느냐.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정권 초창기입니다. 경제가 좋아야 여당에 대한 지지가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가 생기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데. 이게 경제가요. 1년이 뭐 6개월 1년 만에 성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지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말하는 방만한 경제 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이 쌓여 있습니다. 이거 해소된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더 드리고요. 네. 그다음 조국 사태의 이제 교훈을 좀 이야기를 하면은요. 조국 사태가 2020년 총선 이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이 압승을 해야 되는데 결과는 참패였죠.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는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항상 판단한다. 그런데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는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나타났던 내로남불이 결국은 국민들의 반감을 불어서 이른바 강골 검사 출신에게 부패 척결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보고 너무 단기적으로 파악을 하지 말고 네.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걸 해서 좀 안목을 조금 길게 보고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 가상자산 등록도요 전혀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네. 2018년도에 했는데 네. 가상자산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법은 하나의 사건을 보고 들렁 만들었다가 생각하지 않은 폐해가 생기면 어떡하죠?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임대차 3법 아니에요. 하나를 보고 빨리 해라. 그러면은 생각하지 않은 부작용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을 어렵게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사태 그리고 전 조국 사태 때와 지금 비교를 해서 좀 질문을 드려봤었는데 조국 사태 때 등장을 했었던 게 바로 강성 지지층입니다. 이번 김남국 의혹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강성 지지층 지금 뭔가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 이런 얘기를 하는 뭐 비명계 의원들한테 뭐 문자 폭탄도 하고 한다는 소식을 저희가 뭐 전전날 계속 쭉 전해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원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오시죠. 제명인의 마을의 주요 공직을 제목이 김남국 의원이 힘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끊어내야 돼. 뭐 우리가 조국의 강에서 건너지 못한 이유. 이것 또한 그 당시에 강성 팬덤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김남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네. 강성 팬덤이랑 좀 절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원욱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김남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종민 의원 SNS에 뭐라고 했느냐. 네. 폭력으로 당의 언론을 막는 행위는 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폭력 행태를 조장하는 일부 유튜브 커뮤니티와 거리를 둬야 된다. 지금 상황을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 네. 그런 얘기도 했었죠. 이 김종민, 조홍천 의원이었었나요? 이 제명인의 마을, 이른바 이재명 대표였던 팬클럽에서 이장직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당내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더 많은 우리가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 없이 그러면 민주당이 총선 치를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여러 민주 세력과 저희는 연대하고 함께해서 정말 윤석열 정권의 이 무능한 일련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도 더 혁신하고 쇄신하는 노력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국정이나 네. 민생을 논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카페가 중요하니까 저는 인터넷 카페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장경태 의원의 얘기에 이어서 여길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실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제명인의 마을의 이장직은 명예직에 불과해서 이게 뭐 사퇴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이런 공격들 충분히 만류를 하고 있다. 근데 매번 만류를 하는 건 좀 현실적이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성 팬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걸 어떻게 이 조치를 하느냐 여부를 두고 지금 뭔가 말들이 많죠. 이런 가운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게 중앙일보 좀 볼까요? 요런 조치가 또 나왔습니다. 비명계 의원 향해 욕설 문자 폭탄한 민주당 강성 당원 첫 제명입니다. 문자 폭탄을 했었던 강성 당원을 제명을 했다. 처음 있는 사례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 코인 논란으로 문자 폭탄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해서 그 직후에 이뤄진 이 문자폭탄 공격이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볼까요? 지난주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 문자를 비명계 의원들한테 보낸 당원 A씨에 대해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제명을 결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럼 이 조치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 의원, 전해숙 의원을 얘기를 합니다. 전해숙 의원이 강력하게 이거 조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래서 실제로 첫 제명까지 이어졌는데 전해숙 의원이 당 지역위원장 단체 대화방에 이 해당 강성당원 A씨에 대한 징계 결정 사실을 알리자 이 대표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화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김관옥 소장님, 네. 강성 팬덤과 이별하는 걸까요? 아니요. 강성 팬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것도 당원들의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주장을 했다 그래가지고 뭔가 조치를 한다 그러면 그게 정당 민주주의 맞나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어떤 목소리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때마다 무슨 말할 때마다 네. 조치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제명이 옳지 않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욕설을 한다거나 뭔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등등의 어떤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저렇게 강력하게 제명을 하고 네. 조치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만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네. 뭐 눌러야 되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네. 여기서 뭐 이재명 마을, 뭐 제명인의 마을, 거기서 이장직을 사퇴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장직을 사퇴하라는 게 사실 본질 아니잖아요. 지금 대표직 사퇴하라는 말을 못하니까 네. 지금 뭐 이장직 사퇴하라는 것인데 오히려 직설적으로 그냥 대표직을 사퇴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김남국 의원 문제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지도부를 흔들려고 한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그러니까 문제 해결적 접근을 네. 김영계든 친명계든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자체로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